제가 지금 자다가 일어났는데 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울증 해방일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루지 않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인데 그 약 이름은 말은 안 할게요. 항상 정신과 약은 오남용의 여지가 있는 약이니까 뭐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궁금해하지도 않는 게 좋아요. 필요한 사람만 먹고. 하여튼 이 약이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양 자체는 많은데 아무래도 약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고 알아서 약 없이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불안증 판정을 받은 지가 11년이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불안증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이 오기가 참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우울증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죽을 것 같진 않고 그냥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나름 1년 넘게 작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는 주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항상 영상을 보면은 주제가 중구난방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브이로그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시작은 노가다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여행 유튜버 흉내를 내더니 이제는 그냥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브이로그 채널 작게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싶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모든 영상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 마지막 행복은 아마 초등학교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우울증이니 뭐 불안증이니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중간중간 행복함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니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죽어라 사랑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세상에서 드물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영상이라도 올리겠다라고 말을 해놔야 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미래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남보단 자기 자신 때문에 더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일도 거의 없고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열심히 잘 살아왔다 생각하고 그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거든요. 누군가는 포기한 사람도 많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텐션이 낮은데 관심을 또 받고 싶은 사람이라서 영상을 꾸준히 올렸던 건데, 가끔 라이브 방송을 켜면은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늘 하는 말이 텐션이 너무 낮다고 하시거든요. 텐션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뭘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신나지가 않거든요. 재미가 없는데 텐션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릴 때처럼 웃고 떠들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어렵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거든요. 우울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우울증이 있고 약을 먹고 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영상 댓글 달리는 분들 보면은 제가 뭐 우울증을 겪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특별히 안 했어도 이미 알고 댓글을 남기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영상 만드는 거에 멈추지 않고 싶고, 진짜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뭐 태어났으니까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캐나다까지 온 거더라고요. 뭐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그런 것 다 좋은데 그걸 왜 경험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싶네요. 영상만큼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테니까 제가 저 나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가는 거를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증명을 해서 그분들도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여기까지는 제 각오가 되겠네요. 이 영상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각오가 될 것 같고, 그냥 우울증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사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그게 우울증입니다. 뭐 MRI로 뇌 검사를 해서 뇌 활성화되는 부분 정도를 조사해서 너가 여기 부분이 활성화가 뭐 둔하고 어쩌고, 아마도 무슨 호르몬의 분비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저조하고 그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같은 양의 세로토닌이 나와도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행을 느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자꾸만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은 그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괜찮으면은 다 괜찮은 거고,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자기가 안 괜찮으면은 안 괜찮은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건데 또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너는 고민을 참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놓여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이고, 그게 지속적이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정말 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항불안제인데 저는 항우울증 약이랑 항불안증 약을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적어도 제 동네 병원 안에 있는 약들은 다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에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끝끝내 찾은 게 이 약이에요. 이 약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나마 제가 감내하고 살아갈 만한 약이라서 이 약을 몇 년째 먹고 있고, 그 전까지는 한 2주마다 약을 계속 바꿨었어요. 어느 날은 배탈이 나거나 어느 날은 잠을 못 자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변비가 엄청 심하게 온 경우도 계속 볼록하게 나올 정도로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효과는 좋았는데 이제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도 포기를 했었고, 뭐 ADHD 환자들이 먹는 약도 먹어봤는데 그것 또한 부작용이 심하더라고요. 이 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불안증과 우울증을 가진 환자 중에서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불행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과거에 살고 있더라고요. 불행한 일이 있으면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거로 가서 새로 생긴 불행의 중첩이 돼요. 행복한 사람을 잘 쳐다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그 순간에 불행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저의 특징은, 예를 들어 제 밴쿠버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를 되짚어 보니, 난 여기서 자전거 도둑을 맞았는데 얼마 안 가 핸드폰이 아작이 났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지와 상관없는 지출이 생기고 있고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라는 게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워킹홀리데이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둑맞거나 고장난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금방 털고 일어나거든요. 그냥 휴대폰이 부서졌을 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또 다른 힘듦이 찾아왔을 때 겹쳐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인데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 한켠 어딘가에 그 불행을 놔두는 거죠. 그냥 불행만 긁어 모으는 성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문제인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다행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약을 처방받았던 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좋았지만 부작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복용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현재 타협점은 결국엔 항불안제입니다. 이 얘기도 하면 좋겠네요. 불행, 불안, 우울증 이런 카테고리에 있어서 막 그렇게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호수보다 잔잔한 감정 상태거든요. 감흥이 별로 없고 막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막 좋고 하루 종일 신나고 그런 사람이 없으려나? 하여튼 확실한 거는 남들보다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 좀 텐션이 낮은 상태로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게 이렇게 잔잔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차라리 엄청 신나거나 엄청 우울하면 눈물이라도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 잔잔한 호수도 아니에요. 그냥 고인 웅덩이 같은 거죠. 쉽게 썩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뭐 매일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삶이 재미가 없다, 너무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그래서 주변에 잘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언젠간 저런 사람들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냥 힘든 공사판 일도 1년 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일을 남들보다는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제가 발전할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거는 곱셈이고 제 마음가짐은 숫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은 0이 되고, 전 수학을 잘 모르지만 이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0과 곱셈이 만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0일 뿐이죠. 근데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곱셈이잖아요. 그 숫자가 더 작아질 수는 있지만 0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언젠가는 소수점 위로 올라오는 날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 일도 저는 하는 편이고 포기를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도전을 되게 많이 해서 포기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성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성격으로 인해서 이 영상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들을 뱉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오늘 이게 제 첫 번째 우울증 해방일지입니다.